안녕하세요. 루트 노동법률 자문 공인노무사 김영집입니다. 오늘은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급 방법의 네 가지 원칙인 통화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 전액 지급의 원칙, 그리고 정기일 지급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어떤 것이 임금에 해당되고 어떤 것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자, 이에 대한 강의는 제가 임금이라는 주제 하에 다른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개념 정의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통화 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통화 지급의 원칙입니다. 통화란 우리나라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화폐,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품 교환권, 식권, 주식, 어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여기 단체 협약, 법령 또는 단체 협약으로는 통화 이권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협약으로 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화 말고 주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접 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근로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근로자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근로자에게 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직접 지급의 원칙과 관련해서 월급여 압류 가능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근로자의 채권자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 사용자에 대한 임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가 일단 문제가 되고, 만약 압류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그 압류 금액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죠. 따라서 임금 지급의 원칙에 어,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월급여 압류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액은 압류할 수는 없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 가능 범위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월급여 1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이 압류 금지됩니다. 네, 전혀 압류할 수가 없죠. 자, 월급여가 150만원 초과하고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월급여가. 그러면은 1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 나머지 50만원만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초과, 30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이고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만원 월급여가 400만원 근로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200만원만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200만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0만원이면 250만원만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6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 이렇습니다. 300만원, 자, 300만원 더하기, 자, 이 부분이죠. 급여를 2로 나누고 그 금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다시 전체적으로 2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여가 900만원인 경우에는, 자, 300만원 그리고 더하기 900만원 나누기 2, 그래서 또 300만원을 빼고요. 이 전체를 다시 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300만원과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얼마냐면 375만원인데 이 375만원을 제외한 515만원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액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조세, 사회보험료 등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는 임금 중에 조세, 사회보험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공제한 조세, 사회보험료는 국가에다 지급해야 되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조합비. 자, 이거 노동조합비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는 겁니다. 즉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노조원인 그 회사의 노조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조합비를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을 직접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내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는 공제된 조합비,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임금으로서 받는 겁니다. 이거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면 허용되는 겁니다. 자, 이 원칙을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을 상기하지 못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 즉 뭐 빌려준 금액이 10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만 임금으로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임금을 상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상기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상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용자는 그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러니까 차후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정기일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일자는 취역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의 경우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당월 20일 또는 2월 다음 달 10일 내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매달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 지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지급 방법 4가지 원칙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위배했을 때 이러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 내용이 짧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한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